자, 충전가 준비. 이게 완전히 감자들이라서 이게 공기가 말이야. 다시요. 반동 준비. 아직도 일어서지도 않는 것들도 있어. 지금 내려가서 내가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이 감자들이 항상 그렇다니까. 이 감자들이 강원도 이 감자 비탈까지 생겨가지고 말이야. 다시요. 반동 준비.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충전가 시작한다. 지금부터 세게 불러보자. 그렇지. 그렇지.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두 개의 앞날이 양양하다. 이 몸은 죽어 나라가 산다며. 예수가 잊어버리라. 인생 목숨은 확실히 죽으실래요? 무엇을 위하여? 진짜? 죽을 사람만 아멘 하고 앉고 안 죽을 사람은 계속 서 있어. 서 있는 놈들은 내가 내려가서 바로 딱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바로 다 앉았네? 앞에 강사님들 연설 잘 들었죠? 잘 들었으면 안 들었어요? 잘 들었지? 그럼 나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I love you. 또 미투도 나오고 난리야 또. 여러분, 이 나라 끝났어요. 사실은 문재인 때 연방제로 벌써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재인하고 완전히 붙어 싸워가지고 깜빵 3번 갔다 왔어. 3번. 76개 혐의로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76개. 근데 검사님 조사받다가 그 중에 76개 중에 절반은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완전히 무죄가 돼가지고 내가 깜빵 3번 간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죄도 없는 사람을 나를 3번 깜빵에 보냈단 말이야. 법무부에서 보상금을 얼마 줬냐? 6,800만 원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일 없으면 깜빵 가라고. 깜빵 가면 돈 타요. 돈 탄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주범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평양 가서 김학성 장로님 아까 이것도 강의 안 했지? 했어? 이거? 안 했지? 내가 모르게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약방의 감초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를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서명을 했어. 서명했단 말이야. 예? 김정일이하고 또 이거 문재인 이 새끼는 또 그 김정은이하고 서명했으면 지금도 그 서명한 것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해요.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그런데 드디어 문재인 때는 왜 실패했느냐? 내가 문재인하고 강렬하게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것이 실패가 됐고, 이야, 이 새끼가요, 연방제로 넘기려고요, 정말로 이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이 인간도 아니요. 이 새끼는요, 간첩이요, 간첩. 내가 강화문 연설에서, 야,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간첩이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내 또 깜빵 한번 갔지. 그래가지고 첫 재판이 뭐냐 하면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재판인데, 그래서 내가 왜 현역 대통령을 나한테 피고 일어서라 그래.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되냐 그래. 이거는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북한한테 넘겨준 USB 내용. 자, USB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여요? 그림 보여요? 요때 USB를 넘겨줬거든. USB를 넘겨준 그 내용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란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들이 재판부가 3명인데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해놓고 청와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또 재판부가 요청했어. 아니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정가운 목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USB 내용에 보면 다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자체를 또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또 요청을 했더니 제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요, 방맹이를 가지고 세게 쳤다니까 소리나게 완전히요, 이 사건은 무죄라고 빵빵빵 때렸단 말이야. 빵빵빵빵 때렸단 말이야. 그래 내가 76개 혐의,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또 명예훼손 그거 다 100% 무죄 받고 언제 나왔냐? 12월 30일 날 나왔어. 12월 30일 날. 근데 참 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줘요. 보세요. 내가 12월 30일 날 나올 줄을 하나님이 꿈속에 깜빵에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는 꼭 1월 1일 날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이 목회자 가운, 하얀 가운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손원배 목사를 딱 데리고 예배 시간에 1월 1일 날 성찬식을 집행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요게 뭐냐? 1월 1일 전에 너는 나간다 이 말이야. 이야, 나는요, 하나님이요 꿈에 다 가르쳐줘 버려.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요 지금도 다 가르쳐줘 버려. 지금도 하죠. 윤석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도 전이야. 뭐라 그러냐? 그 검찰총장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을 갈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 갈 것이다. 어제 감옥 갔어 안 갔어? 두 번째 갔어. 그리고 마지막은 뭐느냐? 그리고 법정 투쟁이 일어나리라. 나는요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누가 날 보고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 예? 내가 말을 하고 예측한 것은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 된 거 주님이 나한테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참. 근데 이재명 이름은요 반드시 이거는요 정상적인 대통령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어. 이재명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관을 들고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이 새끼는요 반드시 아웃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해. 어이 서미 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노래할 줄 아냐? 몰라?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니까 큰 사건들은 다 보여줘요. 응?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요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게요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되기 전에 내가 주진우하고 대화할 때에 한번 들어보라니까. 한번 들어봐. 내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시켜 주려고 그래. 한번 들어봐. 이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뭐냐면 제일 분한 것이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후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네. 어?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으로 간다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고 용산을 포위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그만.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때 한동훈이 이 새끼가요 광화문에 연설하러 한 번만 왔으면요 우리가 200석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한동훈이가 나를 조지는 거야. 정광훈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108석밖에 못했어. 그중에 울산에 있는 한 놈은 또 민주당으로 또 도망갔네. 지금 현재 107석이야. 하루는 또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당 대표 말도 없을 때 이래. 김기현 장로가 당 대표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 6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했어.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당 대표 된다 그랬습니다. 저 오늘 하얏트 호텔로 오세요. 내 증인을 삼으라고 장경동, 장학일, 그 다음에 또 조나단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거기 강은식까지 다 데려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당 대표가 되냐? 아니,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김기현이가 당 대표 됐어 안 됐어? 됐다가 올해도 못하고 윤석열한테 잘렸어요. 왜 잘렸냐? 그 이유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3시간 걸려. 응? 3시간 걸려.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 대표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설교 시간에 이준석 당 대표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니까. 이 반응이 더럽게 없어, 이거. 참. 앞으로도 두고 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한 시대에 선지자를 여러 명 안 세워요. 한 사람 세워요. 나는 하늘나라에 입신을 해본 경험이 있어, 입신. 죽어서 가는 천국 있잖아.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갔다 온 거 있지요. 난 거기를 갔다 왔단 말이야.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되리라. 이거 아멘 먼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냐면, 그러나 6.25 같은 과정을 겪으리라. 그래서 참 보세요. 저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한번 보라고. 저 이재명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거 가짜 대통령이 된 거라니까. 왜? 대한민국을 조질라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을 조지려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요, 너무 멍청한 거야. 국민들이 멍청한 거란 말이야. 응? 강릉! 대답이 이게 군기가 빠져야지. 강릉! 비탈! 감자들아! 정말 말이야. 감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방제로 북한한테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살 게 다 살았어.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그렇지, 99세요, 99세.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살 거 다 살았는데, 연방제로 넘겨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주 있잖아, 손주. 나만 손주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손주 요셉이 한번 볼래? 다시? 기적이 찬 부흥사야, 기적이 찬 부흥사. 자, 우리 요셉이, 우리 손주야, 손주. 하나밖에 없는 손주야. 한번 보란 말이야, 보라. 지금 봐요. 봐요. 설교도 못하, 말도 못하면서 설교하는 거 봐요. 아멘. 응? 여러분보다 설교 더 잘하잖아. 말도 다 못해, 말도. 아직도 말 못해. 그런데도 높은 데만 올려놓으면 그냥 막 설교하고 난리야. 다시 또 한번 볼래요? 설교하는 것. 우리 집에 와서. 설교 잘한다. 우리 집에 와서. 설교를 꼭 올라가서 해야 돼. 내가 통역해 줄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뭐냐? 회개하라 이 개새끼들아. 소리야 지금. 이게 기적이 찬 봉사야. 기적이 찬 봉사. 여러분들도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주 있는 사람.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주도 없어? 어이구. 손주? 손 들어봐. 빨리 손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 안 돼? 이거 방법이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이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니느웨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니느웨이가 회개하니까 니느웨이 성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했어, 안 했어?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 감자들은 성경도 몰라, 이 감자들은 말이야.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전국에 몸도 안 좋아요. 걷기도 불편해. 네? 걷기도 불편한데, 그래서
나는요, 지금 7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목뼈 속에 돌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게 수술하다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목뼈 속에 돌 들어간 걸 꺼내려고 했는데, 그 주치의가 장로님이야. 이게 내가 7시간 마취 수술을 했는데, 내가 마취에 끝나서 눈을 딱 뜨니까 머리를 못 뜨는 거예요, 머리를. 그 장로님이 바로 나한테 자수를 하는 거야.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사실요, 고발했으면요, 내가 돈 수억도 탈 수 있어. 근데 장로님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수술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 이대로 가만 누워 있다가 며칠 후에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목을 들 수 있도록 쇠를 박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쇠를 박았어. 여기 봐요. 눈에 보여요? 쇠를 박았어. 그랬더니 또 뭐라냐면 한계 가지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또 3일 후에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 3번. 해서 앞에다가 또 쇠를 또 박았어. 그랬더니 이제 목이 드는 거야. 드는데, 야, 너 남순이, 너 대답 한번 해봐. 참,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을 못 뜨도록 이게 쇠를 받고 3번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였어요. 왜? 내가 요즘같이 가문에 말이야,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면 내가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교만할까 안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 못하게 하려고 아예 모가지 뼈를 내가 딱 하나님이 잘라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목술 때문에 지금 이게 하체 마비증이 와가지고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야. 이런 상태인데도 나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부산, 울산, 포항 다니며 대전, 그 다음에 평택 계속 다니며 하고, 이제 또 오늘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수도권 2,500만을 내가요 막 동네 다니면서 내가 머리를 다 잡아들라 그래, 이 개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가문 광장에 8월 15일 날 3천만 명이 모여야 돼. 3천만 명이. 몇 명이? 여기 강원도는 인구가 얼마예요? 강원도 인구가 얼마냐고? 얼마? 150만? 그러면 요거 30만은 빼고, 150만 중에 30만 빼고 120만 명은 강원도 전체가 8월 15일 날 강원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니, 내가 괜히 뻥치는 게 아니라니까, 겁주는 게 아니야. 연방제로 간다니까요. 나라가. 가게 돼 있다니까. 응? 자, 내가 그래서 내가 3번 구속됐다가 나온 뒤에 문재인이가 넘긴 USB가 말이야. 이게 12월 30일 날 내가 나왔거든. 나왔는데 남순이가 이제 내 수행비서인데, 내가 세브란스에 그 수술 받고 난 뒤에 2번째 수술인가 3번째 수술인가 받을 때 갑자기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싹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 있잖아. 셋째 하늘. 입신해서 거기를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천국에서 기상천외한 걸 봤거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볼 뿐이 아니고, 이거 내가 이제 사실은 청교도 영성훈련을 30년 했는데, 목사님들만 데리고 성경을 가르친 일을 30년 했다고. 30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광화문 운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때
그때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말이야.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은 동상의 기둥이야. 동상의 기둥. 내용은 다 똑같아. 7장은 뭐냐? 짐승으로 돼. 짐승. 짐승. 사자. 바벨론은 사자. 메데파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 짐승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나는 다니엘서만 나라들이, 제국들이 짐승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한나라를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있죠. 230개. 이 현재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짐승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용으로. 일본은요, 뱀새끼로 돼, 뱀새끼. 미국은 병든 양으로 나타났어요. 병든 양으로.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떻게 나타났냐? 오라무통이라고 알아요? 원숭이과? 오라무통 알아요? 오라무통 같이 생겨가지고 이빨을 앞에다가 촥 빼고 두 발을 들고, 아니, 오라무통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원숭이 비슷한 사촌. 이걸 앞발을 딱 들고 이빨을 벌리면서 표현을 하는데 으악 하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이 생긴 쥐새끼만한 생기, 요게 누구냐? 이동호요. 이동호. 빨갱이 이동호야. 대한민국에 있는 이 쥐새끼같이 똑같이 김정은 같이 생긴, 짐승같이 생긴, 오랑우탄 같이 생긴 것들이 생긴 거는 주먹만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따라 사는 거야. 깨. 이게 뭐냐?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될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박수칠 세게 준비해봐. 대한민국만 어떻게 되냐? 빛으로 된 나라야. 빛으로 된 나라. 말이야. 대한민국은 뭐요? 빛으로 된 나라야. 그래서 내가 10월 3일 날 가문광장에서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내가 사회하러 딱 연단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입신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고영일 변호사하고 남순이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본 걸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녹음기를 해서 녹음을 하라. 남순이 일어서. 빨리 일어서. 녹음했어 안 했어? 녹음했다 그러잖아. 봐. 녹음했다 그러잖아. 내가 언제 내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때 끌어내리고 난 뒤에 내가 진짜로 내가 집회하러 한번 강릉에 다시 올 테니까 아멘. 그때 내가 천국 지옥 본 거 말이야 딱 내가 설명 다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선지자가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이제 12월 30일 날 나온 뒤에 도대체 USB 김정은이한테 넘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넘긴 것이 거기에 뭐가 있냐 하고 일단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신청을 했어. 대통령이 재직 시에 정상 외교를 하든지 청와대에서 하품을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의 메모에 남겨서 30년 동안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딱 넣기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통해서 그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내용이 거기 있냐 했더니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요 문재인은 깜빵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만든 것이냐 했더니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통일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질의를 했어. 응?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세상에요,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이한테는 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다시 했어. 구조화 변호사가. 구조화 변호사도 순하게 생겼지만요, 집요해요.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했는데 판사 3명이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통일부한테 했더니 국가 기밀사항이 심각하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판사 3명이 직접 보러 간다. 통일부에 보러 갔어요. 1심에서 3명, 판사 3명이 보러 갔더니, 갔다 오더니 얼굴이 새카마가지고 이걸 만약에 그 USB 내용을 공개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에 또 고등법원에 또 다시 항소했어요. 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또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 안 하는 거야, 통일부가. 다시 또 보러 갔어. 갔다 오더니 똑같은 얘기했어. 대법원에서도 이겼어.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내용이야.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김정은한테 넘겼어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문재인이가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김정은한테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간첩이라는 거야. 간첩이야. 확실한 거 간첩이야, 이 새끼들. 자식 말이야. 그리고 또 황교안 장군님, 일로 나와보세요. 황교안 장군님이 별이 몇 개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장로님이 스스로, 여기 하도 감자들이라서 멍청해서 모르니까, 장로님 별이 몇 개요? 에? 예비역 중장입니다. 3개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일반 예비역 별 3개가 아니고 핵심 요직 1사단장, 1군단장, 자유툰 부대의 사단장을 했어. 그런데 이 한미연합사에서 장로님이 근무할 때에 그때 만든 작전 계획이 있어. 작전 계획. 그 작전 계획 이름이 뭐예요? 작계 5027입니다. 5027.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북한이 남침을 하면 처음에는 수비를 하다가 3일 만에 다시 미국하고 같이 미군하고 합력을 해서 다시 북한을 평양까지 먹는다 하는 이 작전 계획이란 말이야. 작전 계획. 이것을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넘긴 거야. 그러면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야. 장로님. 네. 장로님이 만든 거 있잖아. 작전 계획. 예? 네. 이양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 예.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공식으로 나왔어. 지금 이재명이를 조질라 그러는 거예요. 조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관세는 25% 때리잖아요. 네. 만약에 남한이 반발하면 다시 75%를 때린다 그랬어. 트럼프가 75%. 이 모든 것은 다 이재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이재명 때문에. 장로님.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10,000명 감축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뭐 그 말이 예. 그런 유연성 문제는 뭐 여기 저 뉴스 나왔잖아. 전혀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로 올려봐. 올려봐. 그런데 요번에 지난 미 국방장관을 고문관을 했던 친구가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다시 대두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규모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육군이 많이 28,000여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유연성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원서타로 작전 차였는데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나온 거죠. 왜? 여기 묶어두기보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장로님. 이런 거기 때문에 장로님은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돼. 이재명 조질라고 아니, 지금 철수하는 거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00명으로 시작해서 예. 28,000명을요. 다 대만을 옮길지도 몰라요.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 네.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야. 이게 아주 이 트럼프는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대만으로 한 3개월 동안 옮겨놨다가 이재명이가 하야하면 다시 또 평택으로 돌아오겠지. 그렇죠? 장로님, 예. 자유발언 이제 하시고. 또 사유하는. 자유발언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애국운동 하시면서부터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경고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정선거가 됐든 안 됐든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재명이 정권이 들어서야 말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대한 태도가 많이 지금 염려할 정도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 주한미군을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입하겠다. 미국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도 해서요. 알았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상이 없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저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대화식으로. 예. 이번에 예. 국방부 장관 된 놈이 계급이 뭐예요? 방위병 출신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장로님 혼자 좋다 그러면 안 돼.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 그러면 돼, 안 돼? 방위병이 군대 구조를 알아 몰라? 그럼 왜 이재명이가 방위병 출신 이등병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을까?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해서 북한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설명하면 돼요. 내가 사회를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문민 정부입니다. 문민 장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렇지. 저는 정말 이재명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밉지만 또 불쌍해요.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일단 됐으면은 뭐 가짜로 됐건 부정선거로 됐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밑에 총리로부터 장관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또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엉터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예? 이 이재명 이 새끼가요, 뭐라고 발언했는가? 주한미군 세상에 이거 틀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를. 이거는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가요 100배 더 사악한 놈이야. 한번 들어봐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자, 해설 한번 해봐요. 정말 무식한 겁니다. 미군 철수가 찬스야. 미군이 일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그 역사관은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부도 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찬스라니요. 찬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하면은 좋은 겁니다. 자, 이 정부를 왜 그만둡니까? 장로님, 예. 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망합니다. 망해. 역사를 보십시오. 왜 망해요? 예? 왜? 자, 왜냐하면은 이 미군의 역할, 우리 한미 동맹의 역할은 군사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교, 통상, 경제. 자, 필리핀 보십시오.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엉터리 같은 마르코소, 이멜다 이런 점들이 와서 그 신부의 주장에 따라서 미군 나가라. 예? 필리핀은 육군이 없는 데예요. 해군 공군만 있습니다. 그래?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제일 꼬리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요 한국에 투자했던 기업 다 나갑니다. 예? 모든 투자했던 자본 다 나갑니다. 그러면 IMZ가 올까요? IMF가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Z까지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은요 그냥 안보는 위태위태하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기업은 7.8개 할 수 있어요. 7번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한 번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이 정신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는 한번 무너지면 뭐라고? 신라가 회복이 됐어요? 백제가 회복이 됐어? 고려가 회복이 됐어? 한 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야. 끝이란 말이야. 어? 자, 마지막 자유연설 또 하시고. 자, 여러분 WWJD라는 약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0만 원. 예. 여러분 1920년대에 미국의 목사님인 멀로 셸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 이름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내자마자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의 출판사, 그 다음에 저 유럽의 영어권의 출판사들이 20개 이상이 되고 각국에 7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3천만 부 이상이 팔려 있습니다. 완전 데이트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 감독 아시죠? 감리교단의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옛날에 그 말을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뭐냐면은 기독교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 가지 딱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 통제 경제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다 해버립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가정 중심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예? 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거 두 가지가 손을 안 보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 첫째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야 공산주의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이후에 스탈린, 모택동, 지금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공산주의가 다 망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지금 5개 나라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다 망해져가는 공산주의를 따릅니까? 예? 왜 종중, 친중, 종북, 친북, 반미, 반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젊은 손주들 중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이 구분도 못하는 놈은 싹서 놀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수십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정말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은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나와서 그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를 시절에 가장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정말 이번 8월 1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때에 쓰임을 받으면은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이 이 세상에서도 내 대에 아니면은 내 자녀 손주대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끝났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거 한번 보라니까. 아니, 이재명이 이게 본정신이 아니야. 한번 들어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워딩이 있습니다. 부지간에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우리 그럽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적화하려고 하고 괴롭혔지. 뭘 해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우리 지금 올해 1월 25일에 미국에 있는 그 선교 보호단체에서 북한에 정확하게 기독교인 40만 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뭐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미국이 현대 중공업협한테 배 수리 또 적은 군함 이거 전부 다 수주하려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1,500조 원이 1,500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함 같은 건요 수리나 정비를 아무한테는 못 맡깁니다. 왜? 무기라는 게 다 기술이 있습니다. 유출됩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1,500조 원을 날리고
1인당 1,500조 원이 1인당 거의 1조 원씩을 날리고 지금 25만 원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는지 중국에 대해서 한번 봐요.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라고. 중국에 대해서 요거는 딱 한마디만 대답해야 돼요. 한마디만.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야야 빨리 동영상 틀어. 중국 빨리.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어디 가서 얘들 오늘 누가 왔나 이거. 야 이거 자식들이 말이야. 응? 뭐 다운이야 이거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거지. 이 방송팀이 이것도 이 직원의 놈들이 왔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여러분 중국은 50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예? 아니 거기 다 입력돼 있잖아. 거기에 참나 이 자식들 죽으려고 나한테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거기 있네. 자 들어봐. 중국을 직접 버려요. 그냥 쎄쎄. 내 말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의 그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 구역질이 납니다. 요즘 저는 그다음에 TV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나토 회의에 예. 이 새끼가 왜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센스했으니까. 예, 푸틴과 러시아와 저 시진핑을 중국을 눈치 보려고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 나토 정상국들 그쪽 언론에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 통상 전부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대표를 보냈는데, 예? 미국에 가서 거기에 사람을 잘 만나고 핵심과 통할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 국방부 장관이 온다 그러다가 예, 안 왔죠. 며칠 만에 그만뒀죠. 당장 안 왔죠. 왜 그만뒀어요? 이런 것 때문이죠. 예. 아니, 장로님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조금 싫어해. 내가 보니까 저는 외교 통상 문제도 취급하기 때문에. 이재명 이 개새끼 때문에 안 온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미국은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쉐쉐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장태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품위를 지켜야죠.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다시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대한민국이 빛으로 됐다 그랬죠. 근데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요, 오랑우탄 같이 생긴 김정은이가 빛이 딱 도착하니까 픽 쓰러져 죽는 거야. 근데 이 빛이 압록강을 건너, 그리고 동북 삼성을 돌아, 북경을 돌아, 상해를 돌아, 그 다음에 그 티베트 산맥을 넘어서 이 빛이 어디에 가느냐? 백투더 예루살렘에 가서 딱 붙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5,000년 동안 연단시킨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한국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만들어놨다 이거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거룩한 혁명을 하기 위하여, 무혈혁명을 하기 위하여 감흥 광장으로 8월 15일 날 강원도 120만 명이 다 와야 돼. 이걸 빨리 선전을 해야 돼.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간다. 끝났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아까 철수한다 그랬잖아. 주한미군 철수하면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다 휴지가 돼버려. 휴지. 다 휴지가 돼버린다고. 끝나는 거야, 나라는. 그러니까 김학성 교수님 빨리 나와요. 빨리 마지막으로 빨리 나와요.
나와. 국민 저항권 또 설명해야 돼, 이제 마지막 순서야.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 8월 15일 날 3천만 명이 모여서 뭘 할 것인가?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국민 저항권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예, 저항권은 없지만은 저항 정신이 그대로 헌법에 들어가 있죠, 목사님. 아니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요. 봐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내용에는 있어, 없어요? 삼위일체이죠, 목사님. 있죠? 예, 예. 그와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한 건데, 목사님. 그러니까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는 없어도 헌법 안에 헌법 제1조 1항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헌법 1조 1항? 헌법학자한테? 아이, 뭐예요? 헌법 1조 1항. 1조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이거는 명칭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항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국민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인이고 이재명은요 머슴이야, 머슴. 확실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면 네.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머슴이 예, 예. 주인의 턱수염을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3천만 명이 모여야 되느냐? 무혈혁명 하려고 그래. 무혈혁명. 4.19 때는요 160명이 죽었어. 4.19 혁명은. 근데 사실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집행된 것은 첫 번째가 4.15 있죠. 4.15. 4.19. 4.19 혁명 예. 때, 예. 4.19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4.19가 왜 일어났어요? 4.19가 왜 일어났어요? 그 제1공화국 당시에 대통령 또 정부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항의를 해서 제1공화국이 이제 문을 내리게 됐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표현이 복잡해. 4.19가 왜 일어났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정선거. 뭐 때문에? 알아 몰라요? 감자 비탈. 아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왜 이 4.19가 왜 이러느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맞습니다. 목사님. 맞죠? 예, 예. 3.15 부정선거. 사실은 내가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뭐냐면 이승만이가 나이가 그때 90이 가까워졌는데 이기붕이가 부정선거를 한 거야. 이기붕이가 지가 부통령을 하면은 이승만이가 대통령 다 마치기 전에 죽으면 지가 이어받으려고. 예. 이기붕이가 85세였었죠. 85세. 예, 예. 그러니까 이기붕이가 이게 선거를 조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계엄령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왜 선포했어요? 부정선거 잡으려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공수부대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신 거죠. 정치 체제가 바뀌었죠. 예, 예. 내각제로. 예, 예. 내각제로 바뀌었는데 누가 총리 됐어요? 장면 씨가. 장면 씨가. 네, 그래 정치 체제가 내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4.19 혁명 때문에. 그런데 장면 정부가 하도 개판치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이 뭐 했어요? 그 새로운 이제 헌정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5.16 혁명을 일으키셨죠.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장로님은 박정희에 대해서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고려대학교 다닐 때. 대학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좀 한때 미워했었죠, 목사님.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대학생으로서의 시각하고 또 일정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요, 목사님. 예. 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에 27살에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양쪽에 빌딩이 있잖아, 빌딩. 도로가에 빌딩이 얼마나 많아. 여기 강릉도 있잖아. 빌딩 주인들은요, 전부 다 죽이고 싶더라고. 왜? 이 새끼들은 애도 안 쓰고 말이야.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세바도 처먹고 사니까 이 새끼들을 그때 내가 사회주의자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니 부모가 애써가지고 자식한테 빌딩을 사줬다. 그것도 부모가 애를 써서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서 나는 회개했어. 장로님도 회개.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와 30대, 40대의 세상을 보는 눈이 동일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죠. 40살 전에 사회주의에 안 간 사람은 멍청한 놈이고, 예, 예. 40살이 넘어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놈은 돌대가리다. 그러니까 20대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도 바보고, 그러나 40 넘어서까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바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문광장에 8월 15일 날 올래 안 올래요? 여러분은 와야 돼요. 120만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들고 있어. 누가 안 들어가? 내가 내려가서 내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이거 너 죽고 나 죽고야 이제. 이거 나도 2판 4판이야 이제 어차피. 그까지. 확실해요? 누구를 위해서 와야 돼? 누구를 위해서? 강릉은 거리가 머니까 돈 3만 원 챙겨지고 버스비 나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버스비 대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는 내 가면서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다른 말 하시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 그러면 박수하고 끝나.